굿모닝 제나님들.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6일에 화성과 수성이 사각을 이루는데 이 영향이 이미 21일부터 시작돼서 30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제가 미리 알려드릴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죠. 이 기간 동안은 생각보다 점잖지만 그만큼 답답한 싸움, 돌려가기와 위선이 난무하는 짧은 상황극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쉬워요. 걱정해주는 척하며 트집 잡고 비난하고 훈계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니니 잘 들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요. 자, 이런 말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학적으로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3번, 1번, 4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먼저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 역시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두 카드 모두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원래 이 8이라는 숫자는 중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숫자죠. 되게 재물적으로 막강한 숫자라고 보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수비학적으로의 8의 의미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여하튼 둘 다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깊게 보실 것까지는 아닌데 자, 두 가지가 다 8번이지만 약간의 주는 뉘앙스는 다릅니다. 먼저 8번 완즈 카드가 주고 싶어 하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그 변화수,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에너지가 폭발을 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빠르게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것으로의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 함께 나온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는요. 내가 8개의 컵을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미련 없이 등지고 돌아섬을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가 8번, 다음이 9번, 10번이기 때문에 8개의 컵도 굉장히 완성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근데 10번,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가득 찰 만할 것 같은데 난 이쯤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겠죠. 여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는 내가 더 나아가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이제 그만 여기서 좀 관심을 돌려서 다른 것에 다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컵이 마음이잖아요. 감정을 채우는 거라서 그래요. 누가 뭐라든 이거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정말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주관적인 개념인 거라 남들이 볼 때에는 야, 그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만둬? 라고 해도 내가 볼 때 팔알이 다 찼다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잖아요. 게다가 오늘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죠. 예, 지금 시기 자체가 뭐 막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이게 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너 그거 네가 그걸 하겠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멀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내가 중요하지 주변에서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단 말이죠. 근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생각을 해주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는 전문가의 소견이 정확해요. 주변 지인분들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는 거지 정말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객관적인 완전히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내가 되게 헐렁헐렁하고 막 그래. 근데 이럴 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금융권 재직 시절에도 평상시에 막 되게 헐렁헐렁 하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딱 돌변을 하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아니, 얘가 이런 면이 있었어?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금 나사 빠진 애처럼 활동을 하다가 약간 전문적인 내 일에 있어서만큼은 눈빛이 돌변하면서 되게 그 완전 그 반전의 폭이 클수록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되게 선호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나의 헐렁한 모습만 봤던 사람들은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가에게 받아야지 내 주변 지인한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인생인데 그걸 이상하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물어보잖아. 그럼 다 반대를 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엔잡러들 되게 많으시죠. 직장 다니시면서도 뭐 이거 가지고서는 이 올라가는 물가와 금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도 퇴근 후에 더 해야 돼. 그래서 부업거리를 알아보시거나 뭐 창업을 조금 준비를 하시거나 이러면 집에서 다 반대. 무조건 야, 그래도 월급쟁이가 최고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것에 내가 머무르는 건 좋아요. 안정 성향, 우리 특히 펜타클 성향이 강하면 안정 성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정된 거 물론 중요하죠. 무조건 다 도전만 하고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 하면은 이 사회의 안정성은 누가 지키냐고요. 분명히 그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대신에 발전이 되거나 남들이 앞서가는 걸 그냥 이렇게 멀리서 구경만 하는 거고 저거는 저 사람들만의 리그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안 써먹을 뿐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네가 그걸 무슨 재주로 하겠어? 무슨 창업이야? 무슨 부업이야? 아이고 그냥 월급이나 열심히 다니고 받는 거나 다니는 직장이나 열심히 충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해서 뭐라도 배워놓으면, 요즘은요 내가 아는 게 있고 배워 놓기만 하면 그걸 수익화시킬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8번 카드가 그래요. 8번 컷 카드가 이거는 이쯤에서 여기에서 돌아서서 내가 또 다른 걸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다시 떠나는, 새로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여정을 떠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만족도가 없어. 제가 요즘에 그 하와이 리조트님의 이 영상과 그다음에 책도 읽고, 저도 원래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듣는데 그분 목소리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말에 힘이 있는 분이라서 와, 되게 좋다. 와, 나도 저렇게 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듣는데, 그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다가 굉장히 뭐랄까요? 평가도 잘 받았고, 저도 뭐 직장에서 되게 잘 나갔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를 돌아봤더니 뭐
이렇게 난치성 질환과 그다음에 뭐 불면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내가 행복했던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재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으면서도 목구멍이 포독청이라고 이걸 해야만 먹고 사니까요. 하면서 준비해서 다른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때려쳐 버리면 큰일 나죠. 퇴사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 완벽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서 퇴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 정말 제2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한 게 되게 좀 세게 강하게 빠르게 들어오겠다라고 해요. 이게 꼭 이거는 예예요. 저는 뭐 이렇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1도 없었는데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들어오는 변화인 건데 내 마음 즉 감정을 채워 놓는 것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사람보다는 일적인 부분 즉 내가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 일적인 부분에서의 이 감정 컵을 되게 잘 쌓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걸 예를 들어 드렸던 거고 저는 뭐 일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잘 없어요. 그냥 뭐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거고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 되게 이게 커요 하시는 분은 이게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뭔가 지금까지 내가 공들였던 사람이 여기까지다. 얘는 여기서 더 뭐 해도 큰 게 달라지는 게 없겠다. 이제 좀 다른 데에다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의 그 마음, 감정의 그 컵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빠른 변화인 거예요. 저처럼 성취욕이 강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그걸 여기에 사용하는 거고 전 좀 약간 의존적이라 옆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줬는데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더 가도 뭔가 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면 거기에서의 빠른 변동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남자의 생각 카드를 여쭤봅니다. 이 카드는요. 멀리 길게 내다보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변화수가 들어왔어. 나 왜 이러지? 나 저 사람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멀리 길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든 일이든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다가 슬럼프도 겪는 거고요. 그 긴 인생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매일 좋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도 얼마나 지쳐요. 자, 제가 가끔 예를 들어죠. 나는 문학소녀였어요. 난 이번 생에 꼭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이거를 10년간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책을 무려 정말 한 달 만에 뚝딱 초고를 완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자책 말고요. 종이책을요. 그거는요, 진짜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지치잖아요. 내가 뭐 책은 어떻게 쓰겠어? 에이, 뭐, 그냥 이건 내 꿈일 뿐이야. 뭐, 이렇게 점점 내 꿈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진짜 한 달 만에 써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정말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고, 할 게 너무 많고요. 내가 내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대부분들은 저는 뭐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근데 붙들어 앉혀놓고 제가 얘기해 보잖아요. 최소 10개 이상은 나옵니다.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꼭 뭘 배워서 해야 하려고 하고 배워도 또 안 해. 왜? 배운 건 배운 것 가지고 그걸 수익화 시키는 것까지의 방법을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울 거는 우리 지식이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연 수익화시켜서 돈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뭔가의 플랜을 짜서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어왔어. 내가 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급히 서둘러서 단시한적인 이 근시안적인 걸로 요 눈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길게 바라보고 플랜을 짜고 준비를 해 보시자라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우리 가장 짙은 톤의 남색 3톤 컬러가 오늘의 럭키 컬러로 나왔네요.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 내 감정을 꼭꼭 채워 넣어줄, 정말 막 설레이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할 그 무언가로서의 방향을 터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기를, 그때 꼭 반드시 길게 멀리 바라보고서 그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제가 잘못 뽑았네요. 자, 카드가 가끔 조심한다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뭐랄까요, 설명 카드 뭐 이런 게 좀 섞일 때가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좀 미리 꼼꼼히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나 더 뽑아 보도록 하죠. 그래요. 자, 먼저 나온 카드가 세븐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아이고, 우리 파란 제나님들 지금 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신가요? 그럴 때 있죠. 삶이 언제나 즐거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왜 삶에 자꾸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그 답이, 내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은 시기를 보내면 그게 행복하고 감사한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역경의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역경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든 시기라고 한다면, 내가 그간 일상에서의 감사를 제대로 못 느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그 일상의 평화로움을 이렇게 바라고 구하시게 되면은 또 지나가지고 넘어가진다라고 해요. 이 두 카드가 조금 나 지금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좀 넣어드렸어요. 세븐 오브 스워드 카드는요, 도둑놈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검 앞자루를 이렇게 손으로 쥐었어요. 이건 나도 다치는 카드죠. 왜냐면 그 검의 자루,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자루를 잡아야 내가 손을 안 다치는 건데, 이렇게 잡게 되면 내 손에서 먼저 피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다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이거 내 거라고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밖에 못 갖고 왔어. 2개는 저기다 남겨두고 올 정도로 내가 급하게 뭔가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요, 지금 뭔가 내가 너무 성급하게 뭐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줄 모르고 지금 내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것을 가져오는 거에 급급해서 내 현재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걸 모르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동업 관계든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상 공동체든 어떤 그 모임 안에서의 누군가가 이렇게 내 것을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일 수도 있거든요. 즉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도둑놈이어서 이걸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나는 지금 내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검 5개 챙긴 거에만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 이 손 다친 것에 들어가야 하는 그게 검 5자루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함께 나온 카드가 나인 오브 완즈잖아요. 나인 오브 완즈는 9개의 완즈라서 10번 완성수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9개의 완즈인데, 10번 완성수를 앞에 두다 보니 그동안 진짜 정말 너무 힘든 고비고비를 다 넘기고 여기까지 와서 나는 지금 거의 패전병 일보 직전의 상태야. 너 그냥 이렇게 톡 건드리면 폭 쓰러지게 생길 정도로 지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일상이 이렇게 막 이러다 보면은 내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치는지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인 오브 완즈는 10번 완성수가 바로 앞이잖아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힘들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성을 거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약간 이런 불법, 편법, 약간 욕심 이런 걸 얹게 돼서 그 완즈의 10번 그 완성수를 찍고 났었을 때 얘가 내 발목을 잡거나 내 어떤 이 뭔가의 완성을 이룬 것에 스크래치를 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될 일인 거잖아요. 뭔가 내가 꼼수를 부려서 지금 당장 이렇게 원래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라고 볼까요? 이거를 파는데 이렇게 해서 팔면 안 돼. 이건 분명히 내 양심에 어긋나. 근데 이달 실적이 내가 되게 부족해.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약간의 꼼수를 얹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었어도 그러고 났는데 지금 오늘이 23일이잖아요. 이제 목요일이고 얼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달 그 마감이. 근데 막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그 초에 막 그 계약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은 내가 지금 급한 마음에 했던 계약인 건데 안 하니만 못한 계약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안 했어도 다른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훨씬 나를 더 완성수에 이르게 했던 건데 얘 하나가 나를 찜찜하게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드렸으니까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의 각기 상황에 맞게끔 이 7번 소드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이거 보세요. 13번 카드를 주시잖아요. 이거 행복 평안 카드거든요. 되게 물질적으로도 평화롭지만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과해지면 어떤가요? 배탈 나죠. 예, 뭐 과음, 과식 이런 것들은 꼭 탈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은 지금 나인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어차피 완성을 곧 이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조금의 꼼수를 부리거나 뭔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한 욕심 내려놔도 어차피 10번 완성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절대 과하게 평상시에 내가 정해놓은 그 룰을 벗어난 걸로 그 10을 채우려고 하시지 않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는 우리 파란 제나님들의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시다 보니 거기에 맞게끔 이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3톤 컬러 나왔네요. 오렌지 3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 욕심 내려놓으시고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9번 완전히 곧 마감이 되겠구나. 곧 마무리 완성이 되겠구나 라고 본인을 믿고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11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 다 함께 나온 카드는 이 전체 카드가 나왔네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카드 덱과 그림이 좀 많이 비슷한데 자, 좋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볼게요. 먼저 에이스 오브 컵은 이 큰 컵에 그러니까 이 물이 막 넘쳐 흐르고 있죠. 내 마음이 처음 시작하는 그 초심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새로 뭔가를 시작할 때의 그 긍정적인 모든 순간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넘쳐나고 있잖아. 지금 감정이 모든 가장 처음 시작할 때가 마음이 가장 뜨겁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런저런 허들에 부딪히고 내가 뛰어넘어야 할 산들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작아지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이죠.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가장 큰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넘쳐나니 내가 지금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산도 옮겨 놓을 판이야, 지금. 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차 카드와 같은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얘는 내 의지 최고, 결단력 최고, 집중력 최고의 카드잖아요. 추진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카드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말이 지금 서로 상대 이렇게 좀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딴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즉, 이 일을 하는데, 즉, 뭐, 내 마음에 처음 들어오는 이 마음의 컵에 크게 넘쳐 흐르는 이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마음만 같다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굉장히 빠르게 이룰 거예요. 전차 카드. 이 불, 뜨거운 열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어. 야, 난 이번 생에는 정말 그냥 연애는 꽝인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할 만큼 너무 괜찮은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그 감정의 컵이 막 흘러 넘치고 있죠. 야, 저 사람은 난 이거 무슨 수가 무술을 써서라도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어. 돌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설사 저 상대방도 나를 볼 때 사람 나쁘지 않네, 괜찮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와 속도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밀어붙여 자, 뭐 나중에 까일 때 까이더라도 나는 뭐 역시 뭐 미녀는 용감한 자만 취할 수 있다고,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인생이 직진으로 몰아붙이겠어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세상이 막 험하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 나를 얼마나 안다고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달려들지? 라고 해서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잖아요. 즉, 제가 마음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맞춰줘야겠죠. 내가 정말 상대가 너무 소중하고 좋으면 상대의 상태를 봐야 되죠.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코드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처음에는. 그런데 코드는 안 맞고,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얘기를 하면은 네가 언젠간 넘어올 거야 라고 하면 영원히 숨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먼저 존중을 해줘야겠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먼저 인정을 해야겠죠. 나는 이렇게 불과 같은 속성인데 저 사람은 약간 소드 같은 사람이라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조금 기다려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조급해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밀어만 붙이면 도망간다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 템포를 맞춰줘라 얘긴 거고,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새로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접했어. 보니까 이거 배우면 되게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내가 막 배워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아. 자, 그런데 그것 또한 뭐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배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A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B를 물어봐. B는 B 가르칠 때 가면 가르칠 건데 본인의 마음이 급해서 계속 B를 물어보면 이 A를 제대로 못 가르치죠. 진도가 안 빠지면 B는 더 늦게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급하니까 자꾸 B를 물어봐요. A도 다 잘 모르면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못 굴러간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 그러면 야, 이걸 배워가지고 되게 잘 될 수 있어도 그렇게 일단 삐거덕거려서 이 나사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일단 시작이 안 되는데 뭐가 잘 풀리고 말고 할 게 있겠냐고요. 즉, 안 맞는 부분들을 먼저 합을 맞춰서 일단 그 경우는 이걸 먼저 다 배우고 들으셔야 순서입니다. 지금 들으셔도 어차피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물어봐 C 물어봐 계속 그러면 수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즉 내 마음에 지금 굉장히 큰 컵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사람이든 일이든 뭐가 지금 들어왔어.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어. 근데 내가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과 합이 맞지 않으면, 원래 스승 제자도 다 이렇게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인간관계는 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 내 입맛에 쏙 맞는 사람만 있겠냐고.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일 하나도 안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도 아니고
나 너랑 안 놀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추어서 나가야 해요. 왜? 우린 성인이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맞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와 상대는 다른 사람이야. 완전 달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내 형제자매끼리도 완전 다른데 전혀 그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어른이 돼서 만난 사람들이 나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상대방과 한 50% 정도만 뭐 바라보고 얘기하고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할 정도로 50%도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합을 맞추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득 채우게 하는, 컵을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하는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 누군가와 굉장히 잘 합을 맞추는 데 포커스를 두셔야 하는데, 제가 좋은 카드를 보았더니 10번 휴식 카드를 보여줍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휴식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즉, 내 마음은 너무 급해. 내가 이거 빨리 배워서 나 이거 되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탈이 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흐름, 그리고 조언 카드는 뭘 얘기를 하시느냐? 좀 제발 쉬어가라. 오케이. 자, 이렇게 내 마음에 컵을 크게 넘치게 해주는 일을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 근데 바로 행동으로 안 옮겨도 이거 어차피 나는 할 거야. 이 정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즉,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에게는 지금 컵 카드와 그 다음에 이 전차 카드는 완지의 속성을 가진 그런 카드거든요. 이거보다는 지금 소드의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약간 컴다운 열기를 식히고 조금 이성적으로 차갑게 그럼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목표를 세우고 좀 약간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계를 필요로 하는 때이지, 이걸 행동화해서 액션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스타트를 행동으로 못 옮겨서 문제인데, 우리 노란제나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 가서 뭐 계약하고 바로 시작하실 그런 이 분위기거든요. 아니다. 조금 쉬어서, 한 템포 쉬어서 이거를 점검을 꼼꼼하게 해보고 가라고 그렇게 카드가 얘기해 준다는 거 꼭 조언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때 함께하면 좋은 우리 행운의 컬러가 그린 투톤 컬러 나왔네요. 그린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전화님들, 이 급한 마음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들 살면서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한 거 오케이. 하지만 오늘은 쉼표를 찍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식스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템퍼런스 카드는 절제 카드죠. 이 카드는요, 정말 균형과 절충과 조화와 소통과 타협을 하기 위해 내가 되게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절제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막 밖으로 내세우거나 내 주장을 막 강하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면서 우리 이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성숙한 마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는 바를 강하게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강하게 해서 상대가 너무 난 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안 해놓고 나서, 그때 해야 할 때 얘기를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뜬금포로 막 한꺼번에 빵 터져가지고 다 쏟아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때 있단 말이죠. 아니 저게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그때 왜 얘기를 안 해놓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때는 네가 기분 나쁠까 봐. 그럼 지금은 기분 안 나쁘냐고요. 그죠? 일 다 망쳐놓고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리고 왜 그걸 꼭 기분 나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how to 방법에 대한 차이인 거잖아요. 놓고 보면,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공적인 걸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회의같이 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친구 사이이거나 아니면 친분이 되게 좀 있는 그런 사이, 가족끼리 뭐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잘 안 되죠. 좀 앉아봐. 그래서 밥 먹다 얘기하다가 이제 싸움 나고, 그다음에 되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사업을 해. 근데 데이트하다가 일 얘기하다가 또 싸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가족이든 친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자, 회의, 지금부터 하는 건 회의야. 그러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의 시간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데이트는 감정적인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소드를 들이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데이트 엉망, 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구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집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족 회의를 해. 그렇다라고 하는데 식탁에서 밥 먹고 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뭐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했다가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게 아니라 딱 집에서 뭐 주 월 1회 회의 타임 뭐 이런 걸 하나 정해 놓고 나서 다 같이 거실에 오손도손 앉아서 안건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부부들도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집이 잘 돌아갈, 예를 들어서 애들 얘기하다가 싸움이 또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을 잘 키우겠다라는 둘의 의지는 똑같아. 근데 이게 뭔가 감정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애들 얘기가 들어왔다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삔또가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싸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집의 전반적인 걸 이끌어 갈 때에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뭔가 적어가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좋은 걸까? 뭐 이런 거를 얘기 딱 하고 회의 딱 끝나면 덮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시 또 부부의 그 감정적인 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극히 잘 안 하고들 사시겠지만 여하튼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뭐 애들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저녁 메뉴는 뭔데 이러면 이제 그 상대 심각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템퍼런스 카드는 딱 그럴 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는 거야. 지금 감정 아니구나. 아, 이거 공적인 시간이네. 오케이. 그럼 다 감정을 배제시켜 놓고, 자, 그럼 공적인 걸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볼게.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잘 못하는 카드들이죠. 사람들이 이걸 대부분 잘 못해요. 특히 감정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의는 회의답게 하고 뭔가 감정은 감정대로 가져가고 이런 게 되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뭐를 하게 되면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템퍼런스 카드는 굉장히 성숙하고 절제되어 있는 본인의 그거를 다 눌러놓고 딱 정말 객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주 성숙한 카드다. 근데 함께 나온 카드가 식스 오브 코인스 카드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미 굉장히 뭔가를 성공을 한 상태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는, 그것도 균형감 있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 두 카드의 그 공통점은 균형이에요. 균형. 이 뭔가 함께하는 사람, 특히 동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이잖아. 펜타클이죠. 나눠야 되잖아요. 같이 얻은 수익을 나눠야 되는 것에 있어서 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막 욕심을 부다, 내가 하나라도 더,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그 동업이 잘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해주고 공동 영역, 그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를 이렇게 투명하게 잘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욕심이 과하게 되기 시작하면 삐거덕거리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코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동업을 예를 들었던 거고, 아까 다시 그 가정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의 일을 가지고서 뭔가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하고 또 함께 공동 육아를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 놓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 내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서 오히려 균형감이 맞춰진다는 얘기거든요.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 내가 뭔가의 조율이 필요해. 타협과 협상이 필요해. 그렇다라고 하면 내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좀 일단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다 보면은 상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욕심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다시금 한번 조율을 해보고 재점검을 해보자 라는 의미인 거야. 결국 같이 잘 되자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내가 그동안 귀 닫고 잘 안 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흐름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누군가와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조금 잘 듣는 그 과정 중에서 이 관계의 균형감이 잘 채워지는 오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날은 좀 대화를 시도해봐도 괜찮겠죠. 왜냐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근데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된 날은요, 상대가 백날 아무리 좋은 얘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명언을 얘기를 해줘도 내가 안 들려요. 근데 이런 그 에너지 속에서는 내가 들을 준비가 좀 된 거거든요. 귀 열고 가슴을 열고 들어주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그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30번 카드를 보여주시네요. 이거 바람개비 카드예요. 변덕쟁이 카드거든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안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상대방이 너가 이런 부분이 되게 나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이 뭐랄까요? 이 대화의 타이밍을 약간 다툼이다라고 받아들여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래서 일단 잘할 수도 없을 것 같으면서도 막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카드가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위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지금 기간 자체가 겉으로는 되게 점잖고 뭔가 좀 약간 그 속을 좀 가려둔 상태에서 뭔가 이런 그 답답한 싸움을 하다 보니 돌려가기에 위선이 난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사람 좀 멀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카드 자체가 내가 이거 너 들어주는 거야. 나 오늘 굉장히 지금 나를 다 내려놓고 네 얘기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 이거 생색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정말 진심으로 위선 말고 진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러면 내가 그간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은 반드시 진심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만 약속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 관계의 균형감을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관계는요, 롱런, 좋은 상태에서 롱런 하려고 하면 50대 5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딱 50대 50인 그런 관계가 진짜 오래도록 롱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해. 70이야. 그리고 얘는 30이어서 계속 받기만 해. 그러면 이 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터져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너 지금 도와주는데 너 왜 그따위로 해? 근데 이게 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자, 내가 그런 마음이 들 거면 도와주지 말라고 하죠, 제가. 예,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계속 깔려 있으면 나는 너한테 기버의 입장이고 너는 나한테 계속 테이커의 입장이야. 근데 100% 그런 관계는 없거든요.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아직 많은 걸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도 나에게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진즉에 파토가 났겠죠. 근데 내가 너한테 많이 준다라는 게 항상 이렇게 상향 우위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균열이 온단 말이에요. 50대 50이 가장 좋지만 인간 관계상 이게 딱 떨어지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60대 40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금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요. 진짜 정말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모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내가 받았었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나중엔 지금 더 많이 줬던 내가 더 받을 그런 날도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야, 넌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관계는요, 그렇게 형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주는 거에 일일이 이 인간이 감사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그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니까 뭐 약간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볼 필요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굴러갈 사이라고 하면 안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런 그 관계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데에서 삐거덕거리는 그 사이를 조율하시려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엮고 좀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는 관계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 아주 이 관계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셔서 정말 정말 롱런하는 그런 날 가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